자, 2017학년도 수능이 출제되면서 학생들한테 되게 어려웠다고 평가도 많이 받고, 여러분이 너무 헤매는 그런 지문들인데 사실 전혀 어려울 것도 없고 헤맬 것도 없어요. 왜 자꾸 어렵고 헤매다고 느끼냐면 메타데이터 처리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국어에서 지금 국어 국문만 내는 게 아니라 번교과 소재를 다루는 도구교과로서 번교과 내용 다룬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거 로우 데이터라고 할 것이고, 이 로우 데이터는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메타데이터로 처리를 해주는 거야. 여기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표를 하나 그려주는 거야. 즉,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왼쪽에다는 점수, 오른쪽에는 개수,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집어넣어 볼게요, 내용들. 90점, 80점, 70점, 60점 있었을 것이고, 90점의 개수는 1개, 2개가 있겠고요. 80점의 개수는 1개, 2개, 3개가 있겠고요. 70점의 점수 2개 있고, 2개, 3개. 60점 2개. 자, 다 더하면 10개 나오죠. 여기까지 되셨어? 이걸 언제 배웠지, 우리는? 중학교 때 도수분포표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숫자 하나를 배웠다면, 예를 드는 거야. 이렇게 중학교 때는 메타데이터로 부여하는 걸 배워요. 자, 이 메타데이터를 이제 해석하는 걸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그 해석의 전 단계로 여러분이 배우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이 점수를 각각이 변하니까 x라고 쓸 수 있을 건데, 그러면 대수학에서 얘기하는 미지수 x가 구분이 안 되니까 얘를 별량 아래쪽에 xi라고, 그래서 x1, x2, x3 점점점으로 표현한다는 거 다들 배우셨을 거고, 거기에 함수처럼 대응된 개수니까 fi로 표현한다, 얘를 정도를 알려주는 수다, 그래서 도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표에 들어가는 거는 뭘 배우냐면 상대도수를 배우죠. 상대도수가 뭡니까? 전체에 대한 해당도수죠. 그럼 전체에 대한 해당도수니까 전체는 10개, 해당도수는 2개야. 10개 중에 3개야. 10개 중에 3개야. 10개 중에 2개야. 보이셨죠? 상대도수라고 정의하는 순간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자체로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확률을 다루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별량들이 도수를 가지면서 확률을 갖게 됐으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지?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럼 확률 변수를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密도 함수를 정의하거나 확률 질량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었고, 역시나 얘네는 뭘 갖는 거니 그러면?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갖게 되는 걸로 우리는 해석까지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씩 나열해가지고는 전혀 의미를 못 가져. 이걸 로우 데이터로 하는 것이고, 국어의 단어들도, 문자들도 로우 데이터야. 그럼 로우 데이터가 의미를 갖게 되려면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문장 구조 차원이야. 그래서 메타데이터의 예시는 예를 들면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 부사, 서술어 같은 것들로 문장 구조에서는 처리할 수 있겠고, 이게 글 차원이 됐다면 1단락의 역할 주제 세팅, 2단락의 역할 주제에서 넘어서 뭔가를 소주제를 받아가지고 전개한다든지, 비교, 대조, 인과, 논증, 예시, 시간순, 공간순 등등 글의 전개 방식에 따라서 논리적인 정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요런 메타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해석까지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정보라는 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가지고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걸 요 정도 차원으로 오는 것만 해도 중학교 수준이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제철이야. 자, 그 예시를 말씀드리면, 자, 1단락 딱 10초만 드릴 테니까 정독 딱 해보세요. 자, 그래서 1단락 정독을 쭉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정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탄수화물이라는 게 사람하고 뭐 얘네들한테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데, 다시 탄수화물은 섬유수와 비섬유수로 구분이 된대. 사람은 어떻고 뭐 어떻고. 얘들아, 이거를 다 살려버리니까 정보량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자, 여기서 메타데이터를 제가 노란색으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구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메타데이터야. 그러면 탄수화물이라는 주제를 모함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 섬유수와 비섬유수로 메타데이터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동시에 섬유수와 비섬유수를 누가? 사람이. 또 누가? 소, 양, 사슴과 같은 단추동물도. 야.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예전에는 주황색으로 주제 처리를 했다면, 정보 처리를 했다면, 이제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메타데이터를 처리했는데, 그러면 저 따라오시면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축이 2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이라는 반추동물이라는 동물들이 탄수화물, 섬유수와 비섬유수로 나뉜 것들을 어떻게 소화하실 것인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니까 한눈에 확 보이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이 칸 안에 데이터를 역시 논리관계를 잡으면서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비섬유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여러 가지. 거기까지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써주세요. 자, 그러면 녹말이라는 애는 어떤 요소? 체내에서 합성된 요소를 통해서, 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야.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거냐 아니면 체에서 와야 되는 거냐? 이해되셨어? 역시도 메타데이터인 거죠. 체내냐 왜냐, 내외 이런 것들 전부 다 메타데이터고, 메타데이터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내에서 합성이 됐어.
효소가 이제 분해를 하네? 자, 그럼 봐. 지금 효소에서 포도당으로 화살표 달렸는데 얘가 어떤 관계냐는 거죠. 분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구나. 그리고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원이 되는 거구나 해서 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또는 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에 들어가는 소화 흡수 과정까지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분해 흡수 과정까지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게 이렇게 재처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가지고는 정보가 다 살아남아가지고 60점 몇 개 있었지? 그때 또 찾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실수가 생기죠. 쉽긴 하지. 왜? 이 귀찮은 걸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 귀찮은 걸 하는 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귀찮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선생님이 못하게 실전해서 못해요. 그게 무능한 거고 점수 딱 등급 딱 나오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제발 착각들을 하시면 안 돼. 그냥 이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그렇게 잘해본 적도 없으면서 서울대를 가본 적도 없으면서 전공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심지어 학사하기도 없으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젊었었던 저 역시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야.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수능국어 점수는 수능국어 문제의 정답은 민주주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요 느낌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메타데이터 분류한 걸 바탕으로 정보를 처리할 것 주황색으로 처리해 볼게요. 자, 탄수화물. 그래서 어떻게 되니? 자,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 애들 가지고 합성 효소를 이용해서 녹말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소장에서 흡수해서 에너전까지 가준대요. 자, 그럼 제가 주황색 친 것도 어차피 나열돼봐야 얘는 처리했을 때 되게 저기 나와 있는 90.7 정도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는 러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크게 공수도 많이 들고 실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 같은 섬유소로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봐. 지금 섬유소를 에너전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 합성 못해, 이용하지 못해가 나왔으니까 저 따라오시면 일단 못한다라고 저는 그냥 그어 놓을게요. 나중에 정보가 추가가 되면 모르겠어. 됐죠? 자, 계속해서. 자, 그런데 소, 양, 사슴 같은 반추동물은 어떻게 된다?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공통점이지만 어떻게 둘 다 에너전으로 쓴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이렇게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 에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얘 가지고 그래 주제가 세팅되겠구나. 그래서 비섬유소 얘기야 섬유소 얘기가 나오겠구나. 당연히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2단락에 나와 있는데 위가 내수로 나눠지든 뭐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 자, 그럼 봐. 지금 반추동물의 소화야. 자, 그러면 반추위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런 거 안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미생물이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이 있는데 그 중 정보가 우수수수 나열이 된 다음에 좁혀놓은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F라는 N은 그 예시고 하나의 나열된 사례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 중이라는 논리 기호 때문에 정보 가치가 떡상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집중해야 되는 거야.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야. 아, 얘가 스스로 분해하는 효소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합성도 못 해내지만 어떻게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분해를 해서 바로 처먹나? 모르겠어. 저 근데 볼게.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당연히.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자, 1단계 어떻게? 끊는데 2단계 어떻게? 분해한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포도당으로 분해했으니까 우리 포도당 캔디 있잖아요. 바로 먹어서 달달하게 우리가 에너지원을 쓰잖아. 그게 아니네. 어떻게 쓰 얘는? F가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일단 자기 에너지원을 쓸 때요. 야, 지금 결국에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에너지원을 썼으니까 이거는 동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대사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데 아세트 애시드, 숙신 애시드가 발생하고 이를 배출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얘 동물이 먹어가지고 자기한테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미생물이 알아서 먹고 알아서 만들었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아, 그렇구나. 아세트산이 흡수되고 에너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체지방에도 도움이 돼. 반면 반추에서 숙신산은 다시 어떻게 된다?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 원으로 소진된다. 이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만들어지고 프로피온산은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의 주요 재료로 쓴다. 라고 해서 1, 2, 3, 4 이후의 단계에 나눴어요. 자, 역시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한눈에 안 보이거든. 우리가 생물 선택해서 공부한 학생들이나 과학 선택한 애들은 여기서 어떻게 재처리해야 되는지 하이탁 같은 자서 보면 다 나와 있어. 심지어 교과서에서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얘를 재처리하세요, 지금. 시작. 1분 드린다. 자, 1달락을 이렇게 메타데이터 2바이트로 정리해서 표 4개로 그려지는 거.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얘는 행렬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글의 주제. 이미 인간에 대해서는 처리가 끝났다. 자, 그럼 반추동물, 섬유소와 비섬유소 처리하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1달락, 2달락으로 넘어간 이분이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럼 여기 반추동물이 섬유소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첫 번째 처리 과정이 당연히 2달락 주제로 세팅이 되겠죠.
반추동물의 섬유소 소화 과정이야. 거기에 F라는 애가 있어. 자, F라는 애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섬유소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든대. 그래서 그 포도당을 그 동물이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는다는 거야. 자, 그럼 봐. 지금 1차 소화 과정, 즉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누가 먹었어? 지가 먹었어요. 그쵸?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아세트에스산이고 숙신산이야.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사이클로 가. 두 번째 2차 소화 과정으로 가. 자, 1차 소화 과정에서 지금 2차 소화 과정으로 갑니다. 자, 그럼 2차 소화 과정 왔을 때 아세트에시드는 어떻게 된대? 반추에서 미생물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어떻게 된대? 직접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간대. 자, 그럼 봐, 여러분. 지금 결국 뭐니? F가 분해 대사에서 1차 소화는 자기가 먹기 위한 소화고요. 2차 소화의 결과 동물한테 왔죠. 자, 그럼 숙신산은 2차 과정을 통해서 왔나? 아니야. 숙신산은 심지어 3차 과정까지 가. 그래서 숙신산은 어떻게 됐어? 또 다른 미생물한테 가. 그래서 다른 미생물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됐어? 프로피온산이 됐어. 됐니? 프로피온 애쉬가 됐고, 자, 그 과정에 에너전으로 소진되고 그 프로피온산이 비로소 반추동물한테 들어간대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사이클이 한 번 돌아가지고는 미생물이 먹어. 자, 두 번째 사이클에 들어와서 이제 동물이 먹기 시작을 해. 여기서 심지어 두 번째 사이클에서 얘는 여전히 프로피온산 수준이야. 세 번째 사이클까지 가야 그제서야 동물 흡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필기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에서 글의 주제는 반추동물의 섬유소 소화 과정에 대한 것이고,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봐봐. 지금 인간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 만에 당연히 먹었죠. 당연히 그랬을 거로 예상을 했으나 최소한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까지 오셨어야 됐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 느낌이야. 자, 요 느낌이야. 자, 이제 3단락 가볼게. 자, 반추위에서는 이제 비섬유소도 처리한대. 그럼 봐. 지금 비섬유소와 섬유소인데 먼저 뭘 처리했니? 섬유소를 처리했죠. 이제 뭘 처리할 차례야? 비섬유소를 처리할 차례입니다. 자, 그럼 비섬유소 처리하는데 B, S라는 애가 있대요. 자, S라는 애는 어떻게 돼? 일단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 그 다음에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산성도에 따라서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지는데 7.0일 때 6.0 이하일 때 다른가 봐. 그래서 7.0일 때 어떻게 됐어? 아세트산, 그 다음에 에탄올 등이 나왔어. 그런데 6.0 이하게 되면 되겠대. 젖산, 렉틱 액시드가 튀어나오게 된대요. 자, 그럼 렉틱 액시드는 어떻게 돼? 직접 흡수가 된다는 거야. 또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로 간 다음에 얘가 또 뭐 아세트산 어떻게 하거나 프로피온산도 어떻게 되겠죠. 자, 자세히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아세트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을 해줬잖아요. 두 번째, 숙신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를 해줬지. 프로피온산도 어떤 과정으로 나오는지 설명해줬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한 것뿐이야. 자, 그럼 봐, 여러분. 공통되는 부분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 주제는 반복적이면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것들인데, 자, 이제 3단락으로 넘어갔습니다. 3단락으로 넘어가셔서 여기에 두 번째 주제. 그래서 이제는 비섬유소를 처리할 거야. 여기서 섬유소를 처리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이제 비섬유소 소화하는 거야. 역시 공통점은 뭡니까? 첫 번째 사이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섬유소가 들어오게 되면 누구? B. B는 여기서 S라고 했죠. B가 개입을 해. B가 어떻게 얘를 분해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 포도당으로 만드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 지가 먹어버린다니까. 자기가 대사과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반추동물 1차 소화, 1차 사이클까지는 반추동물은 냄새도 못 맡아.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애들은 어떻게 되니? 산성도에 따라서 나뉜대. 그래서 산성도가 7.0 정도가 나왔을 때, pH 7.0 정도였을 때 뭐가 나오냐? 아세트산과 에탄올이 나온대요. 자, 그럼 봐. 아세트산은 한 번만에 지금 처리가 됐죠. 한 번만에. 그래서 아세트산은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소화 과정을 거치면, 즉 2차 소화 과정을 거치면 이제 드디어 동물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2단락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2차의 결과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였어. 최소한 그러니까 몇 번 돌았어요? 2번 돈 거야. 자, 얘들아 봐봐. 1단락 주제는 뭐야? 인간의 비섬유소 소화 흡수 과정인데 지금 분해 흡수해서 한 사이클 만에 인간은 먹었어. 그런데 섬유소 같은 경우에 한 사이클 자기가 먹는다니까? 아세트산 최소한 두 번째는 돌아야 아세트산에서 동물 흡수가 되는 거야. 숙신산 같은 경우는 심지어 3차까지 돌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제. 최소한 2차는 왔어야 돼.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사이클 한 번에 먹냐? 2번 이상에서 먹냐야. 이해되셨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아세트산과 에탄올들이 나왔는데, 에탄올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지. 그렇잖아? 일단 그럼 넘어갈게. 에탄올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성도가 6.0 이하가 됐을 때는 뭐가 나온대? 레틱 엑시드. 젖산이 튀어나온대요. 자, 그럼 젖산은 다시 한번 이제 뭐로 쓰이는 거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성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로 간대. 그러면 최소한 몇 번째 사이클은, 두 번째 사이클은 최소한 돌아야 되는 거고, 얘가 가더라도 최소한 세 번째 사이클까지는 가야 동물한테 가겠구나. 결국에는 뭐예요? 2차 소화는 물론이고, 다른 미생물이 2차 소화에서 3차까지는 가주셔야 동물이 드디어 흡수하는 거야. 자, 그러면 벌써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 주제가 나왔죠. 소화하는 과정에 몇 번 돌았어? 최소한 2번 이상 도는 거야. 이해되셨어? 자,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정보가 많은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정보가 절대 난삽하지 않아요. 일단락바, 깔끔하게 처리가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한 바퀴 돌아서 먹을 거냐? 2바퀴 이상 돌아서 먹을 거냐? 인간은 한 바퀴만에 먹어. 얘는 탄수화물, 그게 섬유소든 비섬유소든 무조건 2바퀴 이상에서 먹어. 여기까지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필기 끝나셨으면 계속해서 4단락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라고 나왔다는 건 이제 소재 전환이야. 자, 어떻게 소재 전환이 되었을까? 이런 S의 과도한 성장 때문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 상황이 터졌으니까 주제 흐름이 바뀐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끊어볼게요. 자, 그 현상을 뭐라고 할까? 자, 1단계. 과도한 비섬유소가 들어오면 2단계 S가 늘고 3단계 레틱애시드가 배출돼서 4단계 산성도가 높아져. 자, 그럼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L이 확 성장을 한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레틱애시드가 많이 튀어나오는데,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생장이 나머지는 감소하다가 5.8 이하가 되면 다들 죽어버린대. 반면에 S는 견디는 게 강해져가지고 계속해서 생장하는데 지속하다 결국엔 어떻게 됐어? 그 이하가 되게 되면 7단계 역시 다 죽어버린다는 거야. 됐니? 그렇게 돼서 5.0 이하가 되면 급성반추의 산성증까지 간다는 거야. 자, 벌써 정보량이 많이 나왔으니까 전 이렇게 처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1, 2, 3, 4단락 정보까지 나왔는데, 자, 그러면 4단락은요, 봐. 지금까지 1, 2, 3단락의 주제였던 소화 과정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간에는 비섬유소를 체내 합성 효소로 분해, 포도당, 흡수, 에너지원을 썼다 한 사이클 만에 소화 흡수했죠. 반추동물은요, 한 사이클 F가 먹고 두 번째 사이클 먹거나 숙신산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사이클에서 먹었어.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라는 애는 한 사이클 자기가 먹고요, 두 번째 사이클 돌아가서야 아세트 애시드를 먹거나, 레틱 애시드는 두 번째 사이클 넘어서 세 번째 사이클에 들거나 프로피온산 세 번째 이후 사이클에서 먹는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소화에 대한 얘기잖아. 자, 그런데 4단락은 소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문제가 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문제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역시 메타데이터는 어떤 순서가 나와. 자, 그러면 지금 순서를 차근차근 일단 정리만 해볼 건데, 여러분 결국 나중에 문제풀이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와 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가장 정보가치 높았던 정보가 정답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보를 많이 가져오는 게 능력자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정보가 가치 있고 어떤 정보의 논리관계가 맺어지는 건지. 그렇게 가져와가지고는 절대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정확성은 높아 보이긴 하겠지. 어려우니까 실력은 있어 보이겠지. 아니야, 그게 오히려 더 실력이 없는 거야. 수학 문제를, 고난도 문제를 쉽게 푸는 게 실력이 있는 거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실력이 있는 거지, 고난도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과연 더 실력이 있는 걸까요? 제발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오히려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뛰어난 능력 발휘라고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자, 그래서 우리 4단락 차근차근 이제 봐볼 텐데, 일단 비섬유소가 많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S가 확 늘어난대. S가 확 늘어나면 결과 어떻게 되겠니? 레틱 엑시드가 확 늘어. 자, 그런데 얘는 엑시드 전부 다 뭐야? 산이죠? 산이니까 당연히 산성도가 늘어. 자, 산성도는
수소 이온 농도로 정의를 하는 거고, 그걸 로그 씌워가지고 pH라는 농도로 표현하는 것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pH의 농도는 떨어지고 있을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pH 농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니? L, C, L 같은 게 확 는다는 거야. 그래서 5단계에서 C, L이 확 늘어버리고, 얘는 다시 한번 레틸엑시드를 확 만들어버리고, 그러다가 5.0 이하가 되면 다 뒤지는 급성 반추위 상승증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 얘들아. 7단계잖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얘가 많이 먹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잡아놓고, 자, 필기할 시간, 선생님 여기 한 30초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 영상 찍어야 되니까 5초씩만 잡아주신 다음에 저기 30초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비대면 학생들 위해서 잠깐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33번부터 볼 텐데요. 섬에서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자, 내용일치로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 따라 보세요. 바로 나오지. 바로 나오죠.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제철을 하셨어야 돼. 그러니까 물론 내용일치로 편하게 풀었을 수는 있어. 근데 선제 하나하나 내용일치로 간다? 당연히 실수유발이야. 당연히 시간 많이 걸려. 한 방에 처리야. 그래서 정리하면 섬유소 X죠. 됐니? 자, 계속해서 볼게. 반추동물 세포의 삽성. 자, 반추동물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가 처리했어? 전부 다 미생물이죠. 내용 섞어놓은 거 보이지? 세포. 자, 봐봐. 스스로 합성한 건 인간의 효소였지, 심지어. 내용 섞어놓은 거 보일 거야, 표처리해가지고. 자, 세 번째. 반추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자, 봐봐.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어떤 환경 조건이 있는지도 다 보이실 거라고. 이해되셨죠? 계속해서 봐. 반추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급성 삽주의 상승증을 유발한다. 자, 따라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4단락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 결과를 잡고 있어. 그럼 7개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과 끝이야. 급성 반추의 상승증을 만드는 최초의 시작이 뭐라고요? 얘라니까.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요런 잡다구니 하는 것들 가지고 선지를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정보가치 높은 애들 가지고 굵직굵직한 애들 가지고 정답 선지든 오답 선지든 만드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 지금 비섬유소다. 결국 여러분 이 메타데이터를 얼마나 잘 처리했는가잖아. 됐죠? 섬유소 섭취야 비섬유소 섭취라고. 자, 5번 볼게. 그래, 왜 5번이 정답인가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한 번의 사이클만에 자기로 소화 흡수를 했어. 그런데 반추동물은 최소 2사이클 이상 걸렸어. 그게 바로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간은 한 사이클이야. 자, 그 다음에 반추동물은 최소한 한 사이클, 2사이클 이상이야.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반추동물의 첫 번째 사이클, 얘네가 자기 거로 먹는다. 자기 걸로 일단 처리한다로 가야 될 거냐.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가장 굵직한 주제가 역시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계속 고생이고, 이게 어느 순간 딱 하고 트이는 순간 국어가 되게 쉽고 편해진다니까. 제발 그러셔야 돼. 왜냐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느낄 거야. 아,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너무 쉽구나. 이게 되게 너무 정확하구나. 계속해서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 모두 급성 반추의 상승증에 걸린 반추동물의 반추에서는 생장하지 못하겠군. 자, 공통점 차이점으로 당연한 거고, 봐. 급성 반추의 상승증이라는 주제에 엮여 있는 건데, 세부 정보라기보다는, 봐. 지금 4단락이 최소한 200단어, 한 300단어 정도가 되는 정보량에서도 7개 단어잖아, 사실은. 여기서 누구만 살아남아? 누구만 제일 잘 나가? 지금 S 같은 애들, L 같은 애들, 즉, C, 이 L 같은 애들만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다 죽어. A, B 같은 애들은 다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급성반추의 산성증이라는 문제에서 역시 굵직한 정보예요. A, B 다 뒤지고 C만 좀 살아남다가 C도 결국에는 나중에 힘들어진다 보이셨을 거야. 자, 그 다음 2번 선지 볼게. A와 B는 모두 반추위에서 반추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이다. 얘들아, 이것도 자꾸 세부 정보로 어그로 끌리지 말고 와봐. 체지방 합성? 자, 이거 우리가 약간 놓쳤을 수 있거든요. 봐. 체지방 합성,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한대. 또 체지방 합성 찾아봐. 어디 있어? 체지방 합성. 그게 바로 아세트에시드야. 자, 그래서 아세트에시드는 어떻게 동물 흡수돼서 뭐로 쓰인다? 체지방 합성하는 데 쓰인다. 그러면 F도 그렇고 S도 그렇고 아세트산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괜찮은 선지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됐나요? 됐어? 자, 그럼 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세부 내용 같아 보이지만 지금 벌써 이 정보량이 거의 한 1000단어 가까이 되는 정보량에서도 뽑아놓은 거는 30개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부 정보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중요한 정보들, 정보 가치가 있는 정보들, 논리관계가 있는 정보들에서 정보 처리가 된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3번 선지 볼게.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푸는 게 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마 주제 정답이 되는 게 보일 거야, 좀 이따가. 왜? 실제로 1, 2, 3, 4번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 5번이 가장 중요한 정보였고, 역시 정답이었잖아. 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3번 선지 봐. 반추위의 pH 농도가 6.01일 때, 자, 저 따라오시면 6.0 어디? 여기야. 그럼 뭐가 나온다? 레틱이시드. 젖산이 나온다야. 자, 그럼 저 따라와 볼게요. A는 C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끔 아마 4단락 내용일 건데 이게 3, 4단락을 넘어가기도 하고 너무 세부 내용이니까 저는 그냥 일단 넘어가 볼게요. 왜?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정답될 확률이 낮다니까 괜히 이런 데서 많은 시간을 쓰고 못 걸려서 여러분한테 좋을 게 전혀 없어요. 자, 4번 선지 볼게. B와 C는 모두 반추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잠깐만. 얘들아 봐. 지금 A는요 2단락 주제야. B는 3단락 주제야. 자, C는 4단락 주제야. 맞죠? 생각보다 되게 간결하고 깔끔해, 정보가. 얘들아, 자, 지금 2단락 주제는 뭐 처리야? 섬유소 소화야. B는요, 비섬유소 소화야. 자, 하나 더. A와 B의 차이점은 뭐예요? 섬유소, 비섬유소 말고 없어? 산성도에 따라 대사산물이 나온다는 거야. 맞습니까? 자, 저 따라와 보실래요? 자, 2단락, 3단락. 선생님 여기로 잡아주세요. 자, 2단락, 3단락의 비교 대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1차 소화 결과 자기가 먹는다? 동일해. 2차 소화 결과,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에서 동물이 먹는다? 동일해. 그럼 뭐가 다른데? 여기는 산성도에 따라 대사산물이 달라지잖아. 그럼 산성도라는 메타데이터, 기준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리 나오는 거예요. 즉, 얘가 원인, 얘가 결과로서 2단락, 3단락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산성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분류 기준이라고.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기준이라고. 이해되셨어? 그럼 산성도에 따라서 대사산물이 달라지는 거는 3단락 주제 B잖아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럼 봐. 일단 3단락 주제인 B. 아, 얘는 뭐였어? 산성도에 따라서 대사산물이 달랐어.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근데 봐라, 얘들아. C가 산성도에 따라 대사산물이 달랐냐고. 그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자, 봐. 얘들아, C는 산성도에 따라 달랐던 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어차피 얘는 젖산 만드는 애들이야. 산성도가 높아지면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대사산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왜? 4단락은 소화에 대한 주제의 글이 아니라 급성반추의 산성증이라는 문제에 대한 인과를 밝히는 글이야. 즉 대사산물, 소화물, 소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지금 2단락과 3단락의 차이는 산성도야. 3단락과 4단락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얘는 소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차이점을 비교대조로 물을 수밖에 없겠고 2단락의 특징은 뭐야? 산성도에 따라 대사산물이 나왔네? 그럼 B의 특성인 거야. C의 특성은 뭐야? 급성반추의 산성증을 만드는 애라는 거야. 소화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만들어낸다는 당연히 B의 주제에 관련된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핵심 원리니까 정답될 가능성이 높았고 좁혀서 발췌독을 해도 4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역시나 정답 4번 쉽게 보이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습관을 고치시면 되지 뭐하러 고집을 부리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야. 아, 선생님 저는 편한 방법대로 할게요. 네, 성적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여러분 국어풀이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또 잠시 20대, 30대, 40대 남성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아지고 있어. 그럼 댓글이 막 이제 자기가 가르쳤거나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시는데 결국 제 얘기가 맞아요. 댓글들 보시면 알 거야. 맞을 수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저랑 같이 경쟁하셔도 돼. 저랑 같이 얘기하셔도 돼. 여러분 인생이고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니까. 하세요, 그렇게. 저도 원합니다. 왜? 저희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이게 맞다는 게 보일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많은 정보량 왔다 갔다? 아니, 봐. 결국에는 뭐니?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이후 사이클에서 처리하는 게 반추동물의 특징이야. 첫 번째 사이클에서 뭐 하는데? 인간은 바로 먹지만 얘네는 미생물이 먹잖아. 그게 가장 큰 비교 대조. 즉, 1단락과 2, 3, 4단락의 가장 큰 대조 포인트. 그게 바로 5번 선지 정답 설계 설계야. 자, 그 다음에 2, 3, 4단락 비교 대조 포인트에서 3단락의 특징은 뭐니? 대사산물이 산성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역시 비교 대조 포인트에서 가장 특징점을 가지고 정답 선지로 설계하고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 항상 이런 일관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을 하면 할수록 쉽게 접근이 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35번인데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제발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주제라는 접근 원리로 접근하지 않으면 마치 출제 오류처럼 보이기도 하고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미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좀 김이 셀 수는 있으나 1번, 4번이 저는 질문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말로만 보자면. 왜 그런지 볼게.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봐. 지금 섬유소 1차적으로 얘가 먹죠. 비섬유소 1차적으로 얘가 먹죠. 그럼 반추위에 살고 있는 F라는 애나 S라는 애의 에너지원 되는 거 맞죠? 그쵸? 이것을 이용해서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이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즉, 두 번째 사이클 이하에서 얘가 생성한 얘를 먹죠. 얘가 생성한 얘를 먹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1번 선지 당연히 맞아 보여. 자, 근데 4번 선지도 볼게요.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된 포도당이 된대.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서 포도당이 됐어.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서 포도당이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맞죠? 그 대사산물이 지금 아세트액시드, 숙신액시드, 렉틱액시드 이것도 먹고 자라는 거 맞잖아. 그 4번이 맞아 보인다니까. 이해되셨어? 그럼 1번, 4번 왜 틀렸을까? 잘 들어. 저랑 필기 정리한 친구는 되게 쉽게 풀 거야. 로우 데이터 상태로 놔둔 친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안 보이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재처리, 메타데이터로 재처리하고 해석한 친구들은 바로 보여. 힌트를 드릴까? 한 단어가 틀렸어. 그리고 그 한 단어는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쉬워져. 우리가 1000단어에서 찾을 필요 없어. 많아봐야 10단어에서 찾아지고요. 반복적으로 찾아져.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한 단어 틀렸다는 게 보이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단어 맞고 틀리고 가지고 문제를 설계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평가하는 출제 설계를 해놨어요. 더 고차원적인 설명은 좀 이따 드리고 1차적으로 여러분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단어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혹시 한 단어 뭐가 틀렸는지 알겠는 사람 4번 선지에서 손 번쩍. 번쩍 들어 빨리. 알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 소화하는 과정에 포도당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분해. 뭐가 틀렸어? 합성이라는 단어가 틀렸죠.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좁혀놔야 깔끔하게 탁 하고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1번 가셨다. 자, 이러면 딱 2등급이야. 여러분 상단에 1등급 이상으로 뚫려있는 사람들이야. 제발 상단을 뚫으세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얘들아, 간단한 거야. 여기까지 몇 번째 사이클 얘기해주는 게 상식적이니. 그래, 구조상. 첫 번째 사이클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은 두 번째 사이클 이후 단계에 대한 얘기하는 게 정상이겠지. 첫 번째 사이클 결과 누가 먹어? 지들이 먹어요. 두 번째 사이클 결과에 들어서야 동물들이 먹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야. 그러면 당연히 1번 선지 첫 번째 사이클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2번 선지 두 번째 사이클 이후의 단계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봐라. 4번 선지처럼 얘기하면 포도당까지 됐지. 이를 이용해서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이까지 돼버리면 대사 과정까지 가야 여기까지 가야 그제서야 한 사이클이 끝난다니까. 그 대사산물을 반추동물이 먹는다? 여기까지 가야 두 번째 사이클이야.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상식적으로 왜 여기서 끊어서 1사이클, 2사이클을 놔두겠어요? 가를 첫 번째 사이클, 나를 두 번째 사이클로 구조 설계라는 게 상식적이지. 그러니까 요 차원까지 가야 된다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이거 지적 능력의 차이예요. 몇 등급 나오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고등급 나오는 애들이 이걸 못 알아먹고 이렇게 푸는 건지 모르겠다? 없어, 그런 애들은. 있더라도 그 친구들은 거의 고집쟁이라서 거의 그대로 변화 없이 가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고3은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제시되면은 보나마나 이렇게 넘어가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 얘들아. 결국에는 얘도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이라는 주제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죠.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사이클 가지고 주제 정답을 만드셨죠. 보이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이야. 자,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간에 합성되는 포도당량도 늘어난다. 세부 정보로 가시는 거 좀 이따 하세요. 어차피 정답 확률 전 낮다고 보이니까. 두 번째,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돼서 에너지로 사용된다. 뭐 그렇겠지. 잘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 좀 이따 발제도 하시면 돼. 어차피. 자, 36번에 3번 선지.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잠깐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여러분. 지금 산성도에 따라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는 거잖아. 이해됐니? 산성도에 따라서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아까 보셨죠? 몇 번 문제? 그래.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대사산물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4번의 정답 선지도 그리고 지금 36번에서도 똑같은 걸 다시 집었다는 거는 얘가 그만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그만큼 정보 가치가 높고 아무리 봐도 저는 얘가 정답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기 때문에 발췌독을 하셔도 세부적인 정보 가치가 좀 더 떨어지는 1번, 2번보다는 3번 같이 굵직굵직한 놈들에서 평가하는 어쨌든 문제 정답 설계를 해놓는다니까.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87% 이상의 확률에서 그러니까 발췌독을 하셔도 3번으로 가셔야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자, 따라봅시다. 7.0일 때 아세트산이야. 산성도가 높아져서 pH 농도가 6.0 그럴 때 레틱 애시드야. 됐니?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숙신산과 젖산 언제 더 나타난다고? 숙신산과 젖산, 특히 젖산 언제 더 나타난다고? 산성일 때, 6.0일 때. 맞니? 그래요. 그래서 저기 젖산, 레틱 애시드는 산성일 때보다가 아니라 6.0일 때였죠. 자, 조피고 발제독 한번 해보실까요? 됐죠? 중성일 때는 아세트산, 산성일 때는 젖산. 됐습니까? 그러니까 봐. 조피고 발제독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시는 거야. 선제 하나하나 다 어그로 끌려가지고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실수 유발되는 게 아니라. 되셨죠?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3번 선지 바로 보이셨을 거고, 정말 희한하게 34번과 36번이 같은 정답 선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33번과 35번도 같은 아이디어, 첫 번째 사이클로 끝나냐, 두 번째 사이클로 끝나냐는 정답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거. 보시고 와보니까 보이시죠? 굉장히 굵직굵직한 정보 가지고 정답 선지를 설계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첫 번째 문항은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을 거치면서 소화흡수 되는 거고, 여기서는 미생물이 드세요. 여기서부터 동물이 드시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문항 설계했죠. 이걸 가지고 세 번째 문항을 설계했죠. 이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은 첫 번째 사이클만에 끝났어. 반추동물은 두 번째 이상의 사이클을 가져가야 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장 큰 차이점 특징이고, 첫 번째 문항과 세 번째 문항을 설계하는 아이디어였다는 거야. 바로 보이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섬유소를 뭐 분해하고 포도당이 대사를 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중요하지도 않았어. 그냥 이 메타네이트만 처리하셨어도, 메타네이트만 처리하셨어도 오히려 깔끔하게 답이 나와. 지금 보라색에 집중해 보시면 1번, 3번 답이 바로 나오는 게 보이셨을 거야.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뭐냐? 그러면 이러는 이 소화 과정 중에 좀 특이한 애가 있었어. 어떤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야. 이산단락을 비교해보니까 산성도에 따라서 대사산물이 달랐다는 거야. 그래서 산성도가 높아져서 pH 농도가 낮아졌을 때 레틱 액시드가 나오고 중성 정도일 때 얘가 나왔구나. 이 정보가 포괄돼서 이 두 번째 문항과 네 번째 문항의 정답 선지가 설계된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봐. 우리가 모든 정보를 최대한 끌고 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좁혀나가고 구조 처리를 해나가는 그 능력이 실전에서 정답, 시간, 정확성 다 이득이야. 1000단어가 넘어. 그걸 요렇게 처리해서 한 3, 40단어로 좁혀놨는데 거기서 또 정답이 되는 건 10단어 이하라는 거야. 그래서 재처리, 구조화, 그 구조화된 정보를 또한 해석하는 요 과정. 그걸 보여주는 정수의 시험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선제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와, 뭐가 되는 것 같죠? 학교 딱 어디다? 인서울 중위권도 못 간다, 야. 간단해, 그냥. 보시면 알아. 아, 선생님 저는 갔는데요. 잘했어요. 대견해. 칭찬해주고 축하해줄게. 빚보는 거 아니야. 방법이 어쨌든 잘 가시면 돼. 고집 피우는 학생한테 내가 더 이상 설득하지 않는다. 고집 부리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각자 사는 세상이 달라. 알아서들 하세요. 자, 필기는 여기까지 정리하실 거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5초 정도 쓰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학생들 필기해야 되는 거니까 5초 정도 잡은 다음에 1분 정도 잡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사진 찍어 올려드릴 거고